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가등기가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최선순위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는 기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었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지체하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인 청구서, 즉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한 후 주택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가지고 그 확정 판결에 기해서 위 주택에 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아울러 선순위 임차권에 기한 배당 요구를 동시에 했는데요. 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가등기가 말소될 것인지 말소되지 않느냐, 즉 그 임차권 뒤에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게 없는데, 말소기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가등기가 있다면 임차인도 선순위고 가등기도 선순위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이럴 때에 확정일자를 말소기준 권리를 본다면 가등기로 말소가 되겠죠. 근데 확정일자를 말소기준 권리를 볼 수 없다면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등기된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임차인이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 날짜가 2020년 1월 10일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2021년 6월 30일 날 가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서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서 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럴 때의 말소기준 권리가 이 확정일자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제경매 시점으로 말소기준 권리 되냐. 이 강제경매가 말소기준 권리라면 이것도 미배당금 인수하고 이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확정일자를 말소기준 권리를 본다면 이 가등기는 인수하지 않고 이제 강제경매 절차도 말소되고 또 임차인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즉 확정일자를 말소기준 권리로 봐서 가등기가 말소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말소되지 않는다면 위 부동산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겁니다. 이걸 누가 낙찰받겠어요? 요즘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치게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좀 매각 가격이 현저히 떨어져 최선순위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배당받을 것이 없게 되고, 설령 배당받더라도 추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낙찰자, 즉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죠. 즉 그 낙찰자가 발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등기가 말소된다는 견해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동안에 가등기 설정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배당 요구 행사가 현저하게 침해되므로 그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권리 확보 뒤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미 확보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대법원 92-30597 판결 내용에서 비롯됐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 제1항은 대항요건이죠.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의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저당권과 같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러한 경우는 근저당처럼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핀 것이죠. 두 번째는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취지상 경매 매수인이 권리 인수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은 권리로, 즉 그것이 특별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다는 견해죠.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2심인 수원지방법원 2009나 19359 판결 내용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는 오로지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임차권이 바로 저당권도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게 되어 위 임차권보다 후순위 가등기가 경매로 인해 말소된다고 볼 수 없고,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도 오로지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기준으로, 즉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된 근저당이라든가 담보가 등기라든가 가압류, 압류,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그 전세권 등기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든가 아니면 제3자의 경매 절차 배당 요구한 경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로지 등기부에 등기된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동산 등기부에 적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등기부에 기입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임차권이라든가 이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차인 또는 상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이 확정일자를 권리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이 선순위이고 가등기 후순위인 경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 이후의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법원 실무 제어도 수원지방법원 하급식 판결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과, 이 경우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90조 제3항의 권리자에 해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여부는 오로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임차인으로서는 우선 변제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이 있으므로, 즉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임차권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이렇게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임차인이 미배당금과 가등기를 인수해야 된다, 이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대처 방법은 제가 또 알려줘야죠.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법원이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가 있을 때 어떻게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법원은 말소되지 않을 가등기 존재로 인해서 매각 자체가 진행하기 어렵겠지만 꼭 진행하게 된다면,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집행법원은 선순위 임차권과 가등기가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이라는 점을 매각물권 명세서에 분명히 밝히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낙찰자가 가등기와 본등기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어서 손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입찰자 입장입니다. 이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에 있는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이죠.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이 생기면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또 가등기권자가 내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본등기로 인해서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해서 입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주의를
요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임차인 입장에서 강제경매를 먼저 진행하지 말고 사행위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성을 통해서 가등기를 말소하고 경매를 신청해야 되겠죠. 근데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송 과정에서 가등기가 말소되면 다행이지만 이 가등기가 매매계약으로 진정한 매매계약으로 승소하거나 또는 담보가등기로 밝혀진 경우에는 첫 번째 매매계약 가등기가 이제 그 말소되지 않고 가등기권자가 승소하게 되면 그래서 본등기를 이행하고 임대인 시를 승계하도록 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가등기권자 본등기에서 임대인이 시를 승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강제규명 신청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담보가등기로 밝혀지면 채권을 담보하는 가등기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됩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담보가등기로 밝혀지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서 말소하면 되죠. 왜? 담보가등기는 경매로 소멸되는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적혀 있는 글 내용들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가 잇따르면 매각물권명세에서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는 말소된다. 그러면 가등기가 말소된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실무에서는 법원 실무에서는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가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가등기를 선순위 임차인이 미배당금하고 선순위 가등기를 약자일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강제규명 신청하지 말고 가등기 말소 청구서를 통해서 말소시키고 말소가 안 됐을 때에는 즉 가등기권자 승소해서 본등기 치게 되면 임대인을 승계하기 때문에 본등기 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상대로 강제규명을 신청하면 되죠. 그러나 이제 매매약 가등기 아니라 담보가등기로 밝혀지면 그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는 경매로 근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가 있을 때 가등기가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확정일자 이후에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